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형우입니다. 오늘은 AI 챗GPT랑 같이 일해요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요. 강의에 대해서 혹시나 잘 못 쫓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각자 또 역량이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폰의 상황에 따라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과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천천히 따라할 수 있도록 녹화본을 지금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마 별도로 저한테 문의하시면 이렇게 영상 녹화된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교육할 때요, 준비할 것은 스마트폰, 구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죠. 아이디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교육에 대한 목차 좀 알아볼게요. 기본 앱 활용.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다른 AI를 거창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몇 년 전에는 뉴스나 어디 기사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주 일상화되는데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폰에도 기본 앱에 AI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찾을 게 아니라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해 보자. 그런 이유로 기본 앱 활용 방법 알려드립니다. 폰은 삼성폰 위주, 구글이죠. 구글 위주로 수업이 됩니다. 아이폰은 어쩌다 한두 분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수업 교환을 만들게 되면 수업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두 번 빼놓고는 다 삼성폰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합비서 AI 기능이죠. 우리는 이제 영업직에 있고 통화, 문자, 카톡과 같은 메신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하루가 지나면 헷갈려요. 또 우리는 고객하고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계약도 이루어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 또 상대 부동산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조율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통화 문자 많이 주고받잖아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비서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AI 기능 소개해드립니다. 옛날에 SKT전화였는데 AI 기능이 추가되면서 이름이 ADAS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앱과 부동산입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광고를 네이버 부동산에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앱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에서 자동으로 알림 기능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업무에 많이 도움되겠죠? 네 번째는 챗 GPT입니다. 블로그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막상 하려니 배울 게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근데 챗 GPT를 이용하면 알아서 글을 써주니까 그래서 챗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포스팅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스팅 작성 시 주의사항인데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에다가 물건을 홍보를 직접 하게 되면 중개 대상물 물건을 직접 아파트 매매 얼마, 전세 얼마, 월세 얼마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칫 물건이 거래가 됐을 때 바로 삭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삭제를 안 했을 때 우리가 과태료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홍보 중에도 표시 의무사항 공인중개사법 18조 2에 나와 있고요. 어떤 부분을 표시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정리해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영상이죠. 여러분 이제 텍스트로 고객에게 정보를 어떤 내용을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사진이나 동영상만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유튜브 시대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 가지고 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영상을 좀 편집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유튜브 쇼츠 만들어서 인터넷 세상에다가 여러분 알리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7가지인데 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그 다음에는 챌린지 채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있죠? 카메라 카메라를 좀 켜겠습니다.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실행하세요. 카메라. 지금 스마트폰을 켜보면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본 카메라를 킨 다음 이렇게 이제 비추는 거예요. 이 코드를요. 이렇게 이제 비추시다 보면은 뭐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링크라고 뜨죠? 이 링크를 손가락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링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챌린지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 올리시게 되면 좋아요, 댓글 등을 이제 달아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노출도 좀 잘 되고 하니까 챌린지를 이용하시면 자극도 되고 그래서 챌린지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챌린지 방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진행할게요. 기본 앱입니다. 구글 AI입니다. 구글 AI를 설치하실 필요 없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동글방이가 있죠? 원 가운데 있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구글에서 만든 AI인데 제민이라고 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길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이제 듣고 있어요. 만약에 10초 뒤에 알람 한번 해볼까요? 10초 뒤에 알람. 그러면 저 뒤에 알람이 생기겠죠. 10초 뒤에 알람. 네, 10초 후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오후 6시 8분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10초 레팅이 너무 짧아서 8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8분 되면 알람이 울리는지. 자, 이렇게 6시 8분 되니까 알람이 울렸죠? 그래서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우리 시계나 알람 타이머 기능을 요 AI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고객과 통화 예약을 잡거나 어떤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것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죠? 우리가 30일 이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실거래가 신고 25일 뒤에 알람. 알겠습니다. 오늘 날짜 4월 6일 기준으로 25일 뒤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실거래가 신고 알람을 설정해 드릴까요? 마이크 누르고 설정해줘. 네, 5월 1일에 실거래가 신고할 일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알람에도 같이 설정해줘. 네, 5월 1일 알람을 몇 시로 설정할까요? 오전 10시에 해줘. 네, 5월 1일 오전 10시에 실거래가 신고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그 일정 등록을 얘가 또 한 거고요. 캘린더 있죠? 구글 캘린더. 거기에 등록한 거고, 핸드폰 자체에 있는 시계 알람 기능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 번 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 날 오전 10시에 실거래가 신고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알람이 뜨겠죠. 더 한번 해볼까요? 통화 예약 시간 해봤네. 그럼 뭐 2시에 오늘 오후 8시에 고객명을 입력해야 되는데 네, 오늘 오후 8시에 실거래가 신고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그전께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고객명을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임의로 제가 한번 저장해봤고요. 오늘 오후 6시 15분 매도자 아파트 고객 101동 1004호 통화 알람. 네, 오늘 오후 6시 15분에 매도자 아파트 고객 101동 1004호 일정을 캘린더에 추가했습니다. 캘린더에 이렇게 추가를 또 해주죠. 또 통화 알람, 우리가 그 시계 알람이라고 하면 아마 저 시간대에 알람이 뜰 겁니다. 지금 메뉴에 떴네요. 이렇게 매도자 아파트 고객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예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까요? 중개수료 계산기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10억 중개수수료 계산해줘. 10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5년 4월 6일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적용 1. 중개수수료율 확인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요율표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물결표 12억 원 미만 매매의 상한율은 이렇게 이제 0.5%입니다. 2. 오른쪽에 좀 스톱할게요. 스톱할 수 있으니까 10억이니까 0.5%에서 50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취득세, 증여세도 계산할 수 있죠. 취득세 1주택 아파트 취득세 계산해줘. 1주택 아파트 취득세는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1주택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물결표 지금 보게 되면 9억 텍스트를 원 이렇게 이하 스크롤 했을 때 1.1%에서 일단 결과부터 볼까요? 2.99% 취득세 10억에 대해서 취득 가격에 3% 따라 3천만 원 9억 원 초과 이렇게 되네요. 3%. 지방교육세 이 10%, 지방교육세 변기되는 10%, 농어촌특별세 3. 0.2%, 농어촌특별세 그래서 전용면적 3,500만 85m 원이 이 초과주택 취득 가격의 0.2% 되네요. 전용면적 85m 이 이하주택 비과세 면적은 85제곱미터 초과는 아니고 85제곱미터야. 85제곱미터 M 1주택 아파트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취득세율 10억 원에 해당하므로 9억 원 초과세율인 3%가 적용됩니다. 2.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의 10% 3.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는 취득세. 것을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때는 계속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증여세 얘기하시면 대략적으로 10억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계산해줘. 10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의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자, 이렇게 증여재산금 증여인데 증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증자죠. 배우자, 기본공제, 좀비속, 미성년자, 빚개비속.
형제 자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배우자야 그러면 또 계산해 주겠죠. 예, 이렇게 이제 세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잔금 때 필요 서류 따로따로 알려줘. 매도자, 매수자 따로따로. 부동산 매매 잔금 시 필요 서류 2025년 4월 6일 기준 매도인, 파는 사람,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도장, 계약 시 날인했던 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것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초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세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부동산 자, 소유권을 우리가 이제 증명한 많이 하고 있는 매매 잔금 시 필요 서류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법인이 매수했을 때, 그것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할 때 매수자가 법인이야. 계약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법인이 부동산 매수자일 경우 개인 매수자와는 다른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잔금 시 필요한 서류를 매도자와 매수자, 법인로 나누어 안내해 드립니다. 매도인, 잔금 시는 아니고 계약할 때 잔금 시는 아니고 계약할 때 알려줘.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는 말씀이시군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자 법인 각각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계약서에 날인할 도장,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세대원 정보 확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사본, 부동산 자, 이렇게 그 필요 서류도 정리해서 이렇게 AI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통화 앱 이름, 메시지 이렇게 이제 마이크 누르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죠. 예, 마이크 누르고 이제 얘한테 질문하면 됩니다. 메시지. 네,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겠어요? 매도 아파트 101동 천사호.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매도 50 메시지 매도 아파트 101동 천사호. 네, 매도자 아파트 고객 101동 천사호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이제 뭐라고 보내시겠어요? 오늘 저녁 8시에 도장 신분증 가지고 저희 부동산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매도자 아파트 고객 101동 천사호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도장 신분증 가지고 저희 부동산으로 오세요. 전송할 여기서 이제 보내기 누르면 전송이 되는 겁니다. 말이 들어갔네요. 알겠습니다. 매도자 아파트 고객 101동 다음. 천사 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화. 네, 매도자 아파트 고객 101동 천사호에게 전화를 걸겠습니다. 자동으로 걸죠? 이렇게 전화를 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재밌네요. 메시지 통화했고 앱 이름 네이버 지도 앱. 네, 지도 앱을 열겠습니다. 그럼 제 지도 앱을 엽니다. 자, 이거 알아서 구글 지도를 열었네요. 다시 한번. 얘가 항상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네이버 지도 앱. 저는 언어 모델일 뿐이라서 오케이, 그것을 오케이. 도와드릴 수가 네이버 지도. 네,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지도에 구글 링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지도 이름이 뭐였죠? 네이버 지도 봤는데. 지도 앱 실행해줘.
네, 지도를 열겠습니다. 아, 구글 지도로 연결하군요. 구글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좋아. 네이버 앱 실행해줘. 네, 네이버 지도를 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열리네? 어이씨. 너 왜 왔다 갔다 하니? 헷갈리게. 자, 지도에 이렇게 열었죠? 네이버 앱. 설치된 앱 중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앱. 설치된 앱 네이버. 설치된 앱 중에서 뭔가?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 영어로 네이버 앱. 네, NAVER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구나. 한글로 안 돼 있고 앱 이름이 이렇게 잘 실행됩니다. 얘랑 좀 비서니까 오늘 첫 고용했으니까 사장님 말 처음부터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얘도 학습이 되니까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앱 실행하시면 됩니다. 6번째 부동산 뉴스도 가능하죠. 길게 누르시고 오늘자 부동산 뉴스 알려줘. 오늘자 2025년 4월 6일 주요 부동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정책. 조기 대선의 부동산 정책 올스톱. 아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주 이제 규제 완화 부동산 등이 뉴스도 아침에 운전하시면서 혹은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이어폰 꽂고 부동산 뉴스 정리해줘 그러면 뭐 쉽게 오늘 간략하게 브리핑을 나한테 해주는 거죠. 왜? 비서잖아. 비서니까 알려줘야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할 게 많죠? 여러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있죠? 한강 밤섬자이 알려줘. 한강밤섬자이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강밤섬자이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중동 101 토정로 158. 사용 승인일 2010년 2월 26일 16년차. 총세대수 야, 이거 488세대. 기가 막히다. 총동수 7개 동. 층수 최고 네. 16에서 25층. 그러면 실거래가. 그러면 한강 밤섬자이 실거래가는 어떻게 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최신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 2025년 4월 6일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실거래가 추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실거래가는 계약일 기준으로 등기 완료까지 계약일 시차가 발생할 수 기준으로? 있으며 동일 면적이라도 음. 층, 향, 내부 상태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2024년 있을 수 11월 있습니다. 달에 아래 정보는 거래됐고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정확한 정보는 실시간 매물 정보 및 51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2025년 공개 1월 시스템을 달 통해 확인하시기 거래된 게 바랍니다. 있네요. 최근 실거래가 단지 추이 수가 참고용.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실거래가 세대수가 있으니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의 실거래가는 면적, 동, 층, 있네요. 거래 시점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 2025년 실거래가 정보 3월 최근 2025년 3월에서 실거래가 4월 초 정보를 이렇게 매매 이제 알려주네. 50 오케이. 뭐 이거 말고도 뭐 날씨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여러분 비서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알려준다.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까지 구글의 AI 기능 알아봤습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사진?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30평대 아파트 평면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는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30평대는 주로 공급 면적 80m에서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50. 이미지로 보여줄래? 호호. 생성할 필요는 없는데. 생성할 필요는 없고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 알려주면 돼.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30평대, 14제곱미터. 인터넷이 끊겼네요. 자, 다시 연결했고요. 뭐 이미지 검색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알려주네요. 뭐 클릭을 하면 KB 부동산에 있는 평면도 나오나 봅니다. 사진과 함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평면도까지 뭐냐? 평면도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했으니까 기본적인 기능 중에 메시지 기능이 있어요. 메시지의 빠른 답장 기능 업무적으로 쓰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필요한 상황별로 이제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설정. 설정에 들어가시는데 문자 메시지 있죠? 여기 문자 메시지 여기로 가세요. 가셔서 원래는 지금 제가 한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세팅한 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누르시고요. 단체 문자 1대1 대화 1대1 대화겠죠? 이렇게 눌러서 저한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대를 선택을 하고 여기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요거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빠른 답장 나옵니다. 여기서 플러스 이걸 누르게 되면 빠른 답장이 나오죠. 그래서 보자. 빠른 답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주로 이제 계좌번호, 그 다음에 매도인 필요 서류, 뭐 매수인 필요 서류, 우리가 계약금 일부 보낼 때, 뭐 공과금 정산, 법인일 때, 그 다음에 명절날, 우리가 명절날 메시지 거의 내용이 같잖아요. 미리 여기다 딱 붙박이로 세팅해 놓고 그때그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우리 사무소 오시는 방법, 주소 알려주고 주차하는 방법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편하잖아요. 이 세팅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로? 메시지로 들어가시고요. 메시지 여기 있죠? 메시지로 들어가세요. 여기 뭐 오른쪽 위에 점점점이 있습니다. 점점점 누르세요. 점점점 누르면 설정이 있어요. 설정에 추가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추가 설정 밑에 빠른 답장 문구가 있고요. 빠른 답장 문구를 선택하면 이렇게 메시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여기다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해 놓고 플러스 저장 누르면 됩니다. 그럼 여기 하나씩 차곡차곡 생겨요. 그래서 반대로 꺼냈을 때는 어떻게 메시지에서 상대방 선택하고 이 플러스를 누른 다음 빠른 답장 문구 선택하면 세팅되어 있는 문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편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화를 해놓는 거죠. AI가 무슨 꼭 프로그램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